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에 컨텐츠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초심 다시 잡으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시장 연구기관이죠. 이 센티멘트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흔들렸어도 고래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트럼프발 이슈로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요. 뭔가 암호화폐 의회, SEC에서 태세를 좀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은 보여지고 있었지만 가격적인 모멘텀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끌어올라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힘이 빠지고요.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네요. 실제로 ETF의 자금 유입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순유입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차트로 확인해보고 갈까요?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빨간색이 몇 번 안 보여요. 그쵸? 다 검은색으로 순유입이 보여졌고 토탈을 보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뭐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순유입세가 들어오고 있었네요.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쪽으로 자금을 연결하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얼마 전에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이 에릭 트럼프가 지금은 이더리움 매수 적기라고 하질 않나,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비트코인 또한 매수 적기라고 하질 않나, 그쵸? 개인들은 빠져나가기에 바쁜데 기관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매수하기에 바쁜 움직임, 굉장히 상반된 모멘텀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 또한 나올 수가 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대해서 초점을 잠깐 이따가 맞추고요. 일단은 트럼프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보자면 그들이 지금 하나 사들이려고 하는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있죠. 바로 벡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해당 기사가 나오자마자 벡트의 주가가 162%나 올랐던 이력 또한 있었습니다. 이 벡트라는 곳,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라고 하죠. 세계 넘버원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들이 만든 거래소가 바로 벡트라는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 그들이 지분 65.7%, 굉장히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와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판을 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조금씩 과거서부터 신규 코인에 대한 상장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그것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화 작업을 해두자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작년 4월 달을 기준으로 3개의 신규 코인이 추가됐었죠.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 이누, 그리고 도지 코인.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3가지 코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당연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리플과 함께 ETF가 공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XRP 또한 그들은 품을 수밖에 없는 자산 클래스라는 거. 이런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하실 때 참고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미디어 말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를 내놓는다.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 과도기적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미 블록체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최근에 인공지능, 중국발 딥시크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인공지능 섹터 역시 반드시 미국에서 패권을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암호화폐에 대한 ETF, 이제 미국 기반의 그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코인들의 묶음 상품, 인덱스 상품 또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Make American Great Again, 마가를 다시 한번 가동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강달러를 활용하면서 관세에 대한 전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코인들 너무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코인 리스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세금 이슈에 대한 면제 혜택도 주면서 이런 코인들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또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시 참고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네요. 암호화폐는 미국 패권의 미래이다.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100년 정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세상을 쥐락펴락 해왔죠. 근데 여기서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에셋, 암호화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슬슬 그들이 비트코인 하나만 비축 자산을 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놓은 행정명령 전달서를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금융을 바꿀 것이다. 분산 원장 기술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저는 여기서 XRP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 기득권 국가, 그 뒤에 있는 금융 엘리트, 그림자 정부에서는 그 화폐에 대한 패권, 헤게머니를 꾸준히 가져가기를 원하겠죠? 리플 XRP 같은 경우 재단에서 많은 물량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중앙화된 코인이다 보니까 에스크로 물량도 거의 400억 개 육박하고요.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약 40억 개가 좀 넘어가죠. 전체 총 공급량의 40%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다란 말이죠. 최근에 리플의 CEO와 도널드 트럼프 회동을 갖고 있고 과거부터 세계 경제 포럼의 연사진으로 나가고 있다. 그들과의 암묵적인 협상만 했다면 그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쥐락펴락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바로 리플 XRP라고 또한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들은 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장을 크게 붕괴시키고 개인들은 쳐다도 보지 못하게끔 분위기를 연출시킨 다음에 새 판을 다시 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리플 XRP가 4년이 넘는 법적 공방 아직까지도 안 끝났죠? 그리고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7년 동안 왜 눌려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은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자꾸 안 올라요? 3,500원, 3,700원, 3,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러다 다시 동전 가격 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두려우신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고요. 2025년은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탑재되는 시기 리플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평단이 4,500원, 4,800원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리플 XRP에 투자하신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이라든지 오래된 구독자님들의 평단이요? 500원, 600원, 700원대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뭐 4,000원 중후반대 갔다가 3,000원 중반대 후반대 왔다 갔다 한다? 멘탈이 많이 흔들릴까요? 오히려 그분들께서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가격에 대한 흐름을 관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리플이 500원, 600원, 700원 리또속 했을 때 과연 그때 투자 환경은 좋았을까요? 저 또한 그때 컨텐츠를 올리면 올릴 때마다 인터뷰를 나가면 나갈 때마다 욕바지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멘탈이 굉장히 좀 단단해졌는데요. 결코 암호화폐 투자, 특히 리플 XRP에 대한 투자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누를 명분조차 없는 202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상황, 기관의 채택으로서 정말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장 큰 유틸리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암호자산이 이 친구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20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20년도 21년도 8천만 원까지 올랐죠. 지금은 1억 원 중반대까지 2억 원까지 간다면 쭉쭉쭉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17년도, 18년도 때 과거를 돌이켰을 때 이 산의 높이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한다면 저번 사이클, 20년도, 21년도 사이클에는 거의 한 500만 원 후반대까지 또 퀀텀 점프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 역시 기관의 채택을 받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의 대장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러시아인이 만든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 뒷배에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다 붙어 있다는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이클이 지남에 따라 쭉쭉 퀀텀 점프를 해왔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왔는데 리플 XRP는 왜 이렇게 아래로 번지 점프를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4년 동안의 법적 공방 지금까지도 눌려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7년이 넘게 이렇게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이제 막 전고점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개미 털기를 하는 과정에 빠져 있네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 또한 굉장히 다시 한번 얄쌍하게 좁아졌으며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곧 크게 확산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명심해야 될 것, 아직까지 라지캡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되는 움직임, 그리고 ETF에 옵션 거래가 승인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뿐만 아니라 미들캡, 스몰캡, 밈코인까지 순환매 사이클이 불어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시기를 고대하면서 꾸준히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들, 개인들이 욕하면서 떠나가는 코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XRP가 이렇게 번지 점프, 뛰어내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매 사이클마다 이렇게 좀 퀀텀 점프를 했다면 지금 현재 XRP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담보화 모델은 가격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리플 XRP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는 12만 2천 달러로 설정될 수 있게끔 SWIFT 2.0 또한 RWA 섹터 더 나아가서 파생상품기구 ISDA에 가입되어 있죠. 시장의 캐파시티를 미루어 본다면 충분히 해당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의 시작점은 5,000원 이상대부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명을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마이크로자를 빼고요.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조금 더 나아가서 대형 채굴 플랫폼,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마라 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또한 최근에 샘러 사이언티픽까지 굉장히 많은 나스닥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기관의 채택이 이렇게 점점 활성화되고 일본의 메타플랜은 역시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모으겠다. 많은 전략적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찬물을 끼얹고 있네요. JP모건의 조사에서 2025년에도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를 기피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많은 기사를 보면서 항상 JP모건 또는 제이미 다이먼 CEO를 통해서 개미들을 농락하는 미디어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이다.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JP모건의 뒷배를 알고 있고요. 현재 JP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순적 극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걸러들을 필요가 있겠죠. 왜 피델리티의 보고서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미디어들이 계속 동반이 되고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다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는 서서히 중립을 넘어 공포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끌어올리기 좋은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 기관의 자금, 세력의 돈으로 시장을 리바이벌 시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이 나오고 있네요. 디지털 유로 개발에 있어서 가속화를 예상한다. 미국 정책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다음 타겟을 유럽 연합 쪽으로 돌리고 있었죠. 이제 그들끼리 본인만의 플랫폼 디지털 유로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이 있죠. 디지털 유로 협회, 여기에 골드 멤버에 어떤 회사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게 될까요? 조금만 더 내려가서 우리의 표준 회원, 골드 회원 목록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를 만든 리플랩스 회사가 들어가 있네요. 조금 내려서 실버 회원에는 미국 기반의 더 H바 파운데이션, 헤데라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브론즈 회원에 왜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뒷배로 있는 서클사가 들어가 있는지, 그들끼리는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면서 CBDC의 세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상을 준비해 왔고요. 이제 슬슬 대중들한테 공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최근에 ECB의 총재죠.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럽 지급 준비금에 비트코인은 도입 안 할 거야. 이것은 너무 변동성이 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2019년 전에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역임했던 시절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을 결성했고요. 크리스 라슨 리플의 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파이낸셜 에코시스템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그들은 구현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새로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새로운 금융망을 제정하고 있는 2002, 이 안에는 ECB도 그대로 들어와 있지만 리플렛이 단독으로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해당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가 새로운 금융망을 만들 것이다. 모든 게 연결되는 지불에 대한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의 시대가 리플과 함께 열린다라는 확신을 통해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할 만한 인물 이사회 명단을 봤을 때 여기 안토니 복지, 리플의 유럽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가 들어와 있고요. 디지털 유로 협회지만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정책 책임자도 들어와 있으며 HSBC, 액센추어, 여기는 또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쩐주라고 말씀해드렸죠. 스탠다드 차타드, 비자, 서클이 들어와 있죠. 월드뱅크의 고위급 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끼리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면서 CBDC의 세상, 스테이블코인의 세상을 먼저 도래하게 만들겠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역시 주목할 만한 인물을 보았을 때 과거부터 수잔 프리드먼, 리플의 정책 책임자가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도 액센추어요. 바클레이즈 역시 그들과 뿌리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2023년 10월에 리플이 SEC로 소송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상을 수상을 했을까요? 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리플이 고안한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함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합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면서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은 CBDC 플랫폼을 통해 국가 단위로 중앙은행들과 비밀리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리플은 디지털 통화를 위한 최고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첫 번째 CBDC 상을 소송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이 2023년 5월에 완전히 인수했던 메타코 3,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커스터디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발자취를 해오고 있었죠. 작년에는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완전히 인수하면서 그들끼리 폴리사인과의 유착 관계를 우리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리플의 도큐멘테이션에도 완전히 업데이트 버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은 리플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RLUSD, 스테이블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ODL을 통해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모든 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프라망을 깔아왔습니다. 가격에 집중하면 오래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리플 커스터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BCB그룹의 메타코의 거버넌스를 통합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도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는 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죠. 또한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은 한국은 기회의 장이라고 하면서 은행권과 협업을 원해온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의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은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이다. 사업 확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포부 또한 언급한 바가 있었죠. 실제로 리플 공식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ODL의 은행 아이디를 좀 살펴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점령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아이디 목록을 봤을 때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제도 조금 더 내려가서 싱가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산업은행,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요, 농협은행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만한 신한은행이요,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시중 6대 은행 모두 다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슬슬 ODL, 리플 페이먼트를 쓸 준비가,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올해 11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 정말로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에라도 리플 XR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어드바이저리 카운실, 암호화폐에 대한 고위급 자문단 결성함에 있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SEC로 눌려있는 일개 스타트업 대표가 트럼프 2.0 백악관과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후보자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골든에이지 디지털 애셋, 암호화폐 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가 구상된다라고 하거든요. 시기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2월 11일 날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 소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라는 거, 어떤 코인과 연관성을 가져갈지 우리는 고무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에 머무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SO 2002, 왜 그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눌러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잠깐의 가격 조정에 흔들리시고 시장을 빠져나가시게 된다면 이런 친구들에 대한 투자를 그냥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블랙록이 선택한 온도 파이낸스, 시크릿타이즈를 통해서, 웜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RWA 섹터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온도 파이낸스 안에 어떤 친구들이 나열돼 있는지 천천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